웬만한 업종 다 이제 맥없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유일하게 지금 상승한 업종이 이제 리츠 부동산 쪽이거든요.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집값도 많이 올라갔고 그것도 그 외에도 자산 가치가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츠 업계에서는 어느 리츠든 다 네. 밝게 보고 물론 업계에서 내는 전망이니까 그런 거 네. 쓰지만 다 밝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 리스크를 회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리츠 ETF가 그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네, 돌아온 방과후 ETF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순서인데요. 역시 손승현 미래에셋 자산운용 글로벌 ETF 마케팅 선인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목은 좀 괜찮으신가요? 아니, 목이 좀 안 좋아갖고 저희 채널 게시판에도 올렸었는데 갑자기 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2주간. 성대 부종인데 이것도 코로나 후유증의 일종이라고는 얘기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니까 이제 당황스러워갖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셔야 되는 직업인데 이게 그렇죠. 부족하니까 진짜 고생 많이 그래서 하셨겠네요. 쭉 쉬었는데도 아직까지 조금 안 좋아서 시청하신 분이나 구독자분들이 좀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고요. 오늘 네 번째 이제 순서인데 오늘 리츠 ETF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기 전에 먼저 이제 현재 리츠 시장을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텐데 요즘 리츠 시장 현황을 좀 살펴보면 좀 어떤가요? 요새 네. 올해 들어서 사실 주식 투자자들한테 좀 좋은 소식이 없었잖아요. 네, 네. 계속 안 좋다고 보고 그죠. 하니까지 주식 시장이 사실 YTD 이제 연초 대비해가지고 4월 말 기준 한 10% 정도 하락했었어요. 네. 코스피는. 근데 웬만한 업종 다 이제 맥없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유일하게 지금 상승한 업종이 이제 리츠 부동산 쪽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리츠가 우리나라에 지금 19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네. 가정 평균 해가지고 상승폭을 구했을 때 지금 16.5% 혼자 야. 16.5% 올랐어요. 그러니까 YTD로 거의 지수랑 한 200bp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예. 많이 오른 거죠. 예, 많이 오른 거는 저도 네.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오르지는 몰랐네요. 차이가 네. 많이 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리츠 시총도 완전 더 계속 커지고 뭐 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도 계속 늘어나고 지금 해외 리츠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막 크는 추세거든요. 네. 네. 업황이 워낙 좋아요. 새로 신규 상장하고 부동산을 편입을 하면서 이제 덩치가 커지고 SK나 롯데 같이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이 리츠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네네네. 이제 시장이 막 태동하는 그런 시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할 때마다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코람코 에너지 리츠라고 이제 네. 주소 리츠인데 얘네가 이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게 결국 이제 자본을 늘린 거죠. 늘리는 예. 거잖아요. 예. 자본 늘릴 때 이거를 공모를 했는데 역대 최대 유증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저희 머니투데이 기사를 들고 예, 저도 왔는데 썼었어요. 역대 최고 규모의 성향률이에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고 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리츠가 유증 보통 유증하면 주가 떨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리츠는 유증을 해서 좋은 게 자산을 편입을 하거든요. 근데 자산을 편입을 하면은 그만큼 또 이제 임대 수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약간 일종의 투자로 받아들이고 좀 더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시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리츠 시장은 이렇게 돈이 몰리고 있다. 자금이 몰리고 있다. 리츠에 대해서도 자금이 몰리는 게 이제 업황도 좋고 투자 혜택 세제 혜택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이제 사실 리츠가 좀 유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연금 같은 것도 네, 이제 리츠를 연금, 네. 할 수 있게 해주는 네. 혜택이 늘어나면서 이제 연금 계좌에서 리츠를 하면은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이제 리츠 투자를 유인을 할 수 있는 그 요인이 커집니다. 그동안 퇴직연금이나 IRP에서는 네. 30% 정도까지 편입이 가능했는데 네. 연금저축펀드로 넘어가서는 이제 100% 보유가 가능해졌다. 그게 좀 약간 이제 달라진 네, 그렇죠. 부분이고. 더 확대되는 더 확대되고. 부분이죠. 뭐 이렇게 되면은 연금저축펀드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절세 효과가 있잖아요. 네, 절세효과가 있죠. 네, 또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연금소득세를 네. 납부하기 때문에 세율이 확 낮아져서. 그만큼 더 높은 수익률을 이제 향후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연금 관련된 펀드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작용하는 자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쵸. 리츠가 연금저축펀드에 이제 편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연금 펀드 이런 쪽으로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자산의 안정적인 수익률도 좀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여러모로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리츠에 대해서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네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리츠가 과연 뭔가 리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뭐 부동산 투자 신탁인데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줄임말로 해서 리츠라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채권을
보유한 회사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만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지 리츠라고 모기지. 부동산 채권을 보유한 그런 회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얘기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을 좀 많이 얘기하게 될 것 같아서 실물 리츠 위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실물 리츠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은 이제 뭐 산업 리츠, 유통 리츠니까 리츠의 부동산이 성격이 주거용인지 공장인지 창고인지 아니면 백화점이나 물류센터나 다양한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상장한 리츠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종목인데 네,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오피스 리츠, 리테일 리츠, 그리고 물류 호텔 리츠, 복합 리츠가 있어요. 근데 복합 리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SK 리츠가 있는데요. 그래서 네. SK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네. 임대 수익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한 모기지 리츠는 어떤 건가요? 모기지 리츠 같은 경우는 일반 실물 리츠는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다면 네네. 모기지 리츠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기지 론이 있잖아요. 부동산 네네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 채권을 바탕으로 임대 수익을 받는. 그 우리나라 상장된 리츠들은 네. 제가 봐도 대부분이 실물 리츠 네네. 쪽이 가깝고 산업이나 유통이나 각 분야별에 따라서 이제 리츠 자산을 편입하는 건데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거기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 등등으로 수익을 내는 거죠. 네, 사실상 임대료죠. 왜냐면은 말씀드리겠지만 리츠에서 나오는 수익의 90% 이상이 환원해야 되도록 환원돼. 부동산 투자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선진국들은 리츠에서 나오는 수익의 90% 이상을 환원해야 된다라는 명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상증자했을 때 새로운 자산을 편입해서 기대감이 높아진다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자산을 편입해서 나오는 수익이 높아질 거니까 더 많은 수익을 이제 환원을 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오히려 유증이 그죠. 나쁜 소식만은 아니다라고 아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 임대료가 가장 중요할 거고 네네. 두 번째는 나중에 청산했을 때 이제 가치, 청산 가치도 청산 이제 가치, 네. 굉장히 중요하고 리츠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제일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네.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 시점에서 리츠 투자를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츠의 가격이 결정된 게 임대료랑 청산 네. 가치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로 이제 계속 인플레이션 국면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집값도 많이 올라갔고 그것도 그 외에도 자산 가치가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 있어서 이런 자산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품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는 과도한 인플레이션,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있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있어서 좀 경기가 위축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원래는 네. 지금 엔데믹 현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못 누렸던 이제 리오프닝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리오프닝의 수요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피스 수요라든가 호텔, 레점, 네. 혹은 그런 기차 임대 수요 같은 네. 그런 게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대 수요로 인해서 결국은 이게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배당, 분배금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커가지고 네. 좀 자산의 불안정성이 커질 때 이런 리츠 상품으로 피칭도 하면서 또 리오프닝의 수혜도 받을 수 있다. 근데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점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이니까 그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가게 운영 안 돼가지고 내놓고 막 공실로 남아있고 했었던 것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리츠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 수입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좋다 보면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쵸. 리오프닝 앞두고 다시 이제 가게도 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실률이 줄어들 거고 네네. 임대 수익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한번 리츠에 관심 가져도 좋은 네, 부분인 좋은 것 것 같다.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그전에 어쨌든 뭐 재택 근무 많이 하던 네. 근로자들도 대부분 다 이제 오피스로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피스의 공실률도 이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피스 리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임대 수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실률이 그렇죠. 낮아지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좀 이런 리츠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이 아닐까. 네. 라고 보고 이건 뭐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보면 리츠 종류들이 쭉 있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 대표적인 리츠 상품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한번 예로 한번 들어주시면서 설명 좀 한번 네네네. 해주세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가 있지만 네네네. 대표적인 리츠 소개해드리자면 뭐 일단 물류 물류. 창고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ESR 캔달 스퀘어 리츠라고 네네. 해서 이 리츠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물류 기업들은 쿠팡, 아, 쿠팡, 대한통운, 뭐 대한통운. GS 리테일
네. 이런 물류사들하고 갖고 있고요. 또 이제 보유 자산 대부분이 임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지역에 네. 위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물류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그 경기 동남부 쪽 네.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물류 창고 되게 많잖아요. 의왕 뭐 이쪽에. 네. 그쪽에 이제 물류 창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이거 되게 잘 됐을 것 같은데. 아니, 물류에 대해서는 그래서 네.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네. 프로로지스라는 물류 리츠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네. 해였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리테일 리츠가 있어요. 네. 롯데 리츠가 이제 대표적인데 롯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리테일 공룡에 해당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롯데마트나 뭐 롯데백화점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서 어쨌든 그걸로 수익을 내고 있는 자기 자산 리츠다. 갖고 운영하는. 네, 그래서 네. 그룹 보유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스폰서 리츠라고도 해요. 이게 예전에 보면 그룹들이 리츠 사업에 뛰어든 이유들 뭐 자산관리사 만들고 할 때 보면은 자기들이 보유한 자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히 보험사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시키기 위해서 리츠를 활용해야 되니까 자산관리사나 이런 것들을 두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네네. 리츠도 점차 이제 공모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네. 최근 들어서 이제 네네. 정부에서도 공모 리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하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화에 발맞춰서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자체 자산관리 회사로 사무로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를 이제 하나 둘씩 상장시키는 게 아닐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람코 에너지 리츠 같은 경우는 네. 특이하게 주유소를 갖고 있는 리츠예요. 네. 최근에 기름값이 천정부시를 섰잖아요. 이게 요즘 같은 유가가 네네. 굉장히 높을 때는 좋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유증에도 네. 자금이 몰렸던 이유도 결국은 아, 최근에 유가 상승한 것도 어느 정도 좀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이라 이거는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상품인데 주유소와 부지까지 네, 부지까지도 네. 하고 있으니까 기름값도 그렇고 네. 아시다시피 주유소 부지가 네. 위치가 굉장히 좋지 네, 그쵸,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쵸. 그 자산의 가치까지 더해져가지고 이제 아. 알짜 리츠가 네. 아닌가라고 그럴 것 같네요. 보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되어 있는 대표 리츠들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있고 이 이름이 참 어렵네요. 네, 이거는. 캔달스퀘어 리츠. 그다음에 롯데 리츠, JR 글로벌 리츠 여기 나와 있지만 설명이 좀 빠진 것 같았고 코란코 에너지 리츠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 상장된 리츠들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걸 한번 짚어봤는데 네네. 이제 해외 시장도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짚어보면 네네. 해외 리츠 시장은 좀 어떤가요? 해외 리츠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막 태동해가지고 성장하고 있다면 해외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성숙한 면도 있고 네. 굉장히 다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리츠 ETF가 좀 다변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류 전문 ETF, 리테일 전문 리츠 ETF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더 다변화된 네. 경우가 많고요. 특히 가장 발달한 시장은 ETF 마찬가지로 리츠도 미국이 가장 많이 발달했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리츠 시장에서 미국 리츠가 차지하는 비중 사실상 80% 정도 되기 때문에 10개, 8개는 다 미국 거네. 아, 네, 상상 그 규모도 그렇고요. 땅도 넓고 네. 비즈니스도 활발하고 상업적으로 발달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도 그런가 보네요. 리츠를 좀 더 일찍 도입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모기지 리츠가 이제 미국에서 제일 많이 발달했거든요. 네. 네. 이게 우리가 지금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네. 사태 보셨듯이 모기지 시장이 이미 성숙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모기지 채권의 투자도 활발하고 이거를 담보로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서 그거에 대한 임대 수익으로 이제 더 높게 네. 금리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기지 리츠가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네. 그런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네. 유형별로 보면은 다양화되어 있어요. 주거뿐만 아니라 뭐 인프라 리츠도 있고요. 병원도 이제 리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 병원이요. 건물이요. 네, 헬스케어 같이 걸도 있고요.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네네네. 데이터 센터, 뭐 아메리칸 타워 같은 그런 데이터 센터 리츠도 특히 이제 언택트 사회에서 이제 데이터 거래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데이터 활동량이 좀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서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수요는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는 임대 수익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리츠 섹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주거용 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아파트가 네네.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약간 좀 의외인 것 같아요. 아파트도 뭐 렌탈, 뭐 임대 개념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건지 주거 환경이 외국과 우리랑 다르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다르죠. 아파트다 보면 우리가 소유 목적, 집을 분양을 하거나 사버리잖아요, 집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만 나가보면은 장기 임대 아파트를 그런 식으로 많이 네, 사람들이 임대를 활용을 하죠.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뜻으로 보면 되는 건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특히 이제 그거를 멀티 패밀리 홈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형태 이렇게 렌트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아파트 분양할 때 한 칸을 분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아파트로 오운하고 있다는 것보다 단독 주택을 그죠. 가지고 있다라는 그죠. 개념을 더 많이 보지 않았나 싶기는
있기는 해요. 건물 같은 경우는 나눠 쪼개서 분양하는 것보다는 큰 회사가 갖고 있고 렌트를 하는 경우를 더 막 많이 20년, 30년 막 이렇게 막 렌트를 하니까는 그런 걸 활용해서 리츠로 또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리츠 상품들이 있는데 향후에 전망이 밝다 하는 네네.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츠의 기본은 부동산의 자산 가치, 임대 수익 이 두 네. 가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두 가지가 다 우호적이기 때문에 리츠 업계에서는 어느 리츠는 다 네. 밝게 보고 물론 업계에서 내는 전망이니까 그런 걸 네. 쓰지만 다 밝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이제 미국 리츠 협회가 지금 제일 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나리츠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올해 이제 모기지 리츠를 제외하고는 다 좋을 것이라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리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네. 채권 기반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금리를 당장 이번 달에 연준에서 50bp 올린다고 올린다고, 예.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면은 채권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네네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기지 리츠에 대해서는 시장 전망이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리츠가 이제 올해 내년 기준으로 한 10%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 임대 수익이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엔데믹이기 때문에 호텔, 숙박 쪽이 이쪽으로 특히 식물 리츠 중에서도 네. 보면 이제 엔데믹을 앞두고 네. 숙박 쪽, 호텔이나 이런 쪽. 네, 예. 그쪽이 이제 네. 숙박 공실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호텔 예약하려고 오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요새는. 쉽지 않죠. 그 숙박 앱 뭐 야놀자 이런 데 들어가 보면요. 다 나오더라고요. 가격이 좀 올라갔거나 예약이 차 있거나. 네, 예약 차 있어서 네, 원하는 네, 날짜에 하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실률이 낮아지면서 이제 호텔 숙박 관련 리츠가 임대 수익 증가가 그렇겠네. 제일 많이 기대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도 이 인프라 쪽도 전반적으로 좀 좋다라고 보고 네. 있고 주거 리츠에 대해서도 좋은 것 같고요. 또 오피스도 좋겠죠, 아무래도. 사무실 열리는 곳들이 많을 테니까. 네, 이제 재택으로 돌렸다가 이제 엔데믹이니까 사무실을 렌트해가지고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수요가 이전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좋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많잖아요, 리츠가. 종류가 네네네. 많기 때문에 네네네. 리츠가 좋긴 하지만 개별 리츠에 굳이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은 들어요. 워낙 종목별로 격차가 심하기도 하고 네네. 개별 기업 보듯이 결국 리츠도 개별 기업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걸 해칭하고 결국 그 리츠 업계 전반적으로 수혜를 보려면은 네네. 아무래도 리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저는 보고 있어요. 결국은 리츠도 결국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네. 오늘 하고자 한 이제 핵심 내용이잖아요. 네네. ETF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상장이 돼 있고 국내에 상장돼 있는 건 몇 개 안 된다 치더라도 해외 너무 많단 말이죠. 네, 그렇죠. 자산을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도 없을 뿐더러 어디는 또 잘 되고 어디는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렇게 구조 자산을 모아놓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리츠 ETF도 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국내에 있는 리츠 ETF 같은 경우들의 어떤 현황이라든가 ETF의 전망 네. 앞으로 왜 관심을 ETF에 가져야 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계속 언급했지만 네. 리츠는 계속 임대 수익 상승이랑 자산 가치 상승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그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상승이 기대되지만 영역에 따라서 좀 격차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개별 리츠에 따라서 개별 리츠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리츠 산업에 대한 수혜를 전반적으로 얻으려면 개별 기업 리스크를 회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리츠 ETF가 그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 상장된 리츠는 이제 총 9종이 있습니다만 9종. 예. 그 중에서 해외형이 7종이고 국내형은 2종이에요. 해외형도 물론 좋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국내 리츠 시장을 좀 더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해외형은 이미 다변화돼 있고 어느 정도 성숙한 시장입니다만 반면에 이제 국내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태동하기 시작했고 이제 막 상장하고 덩치를 키워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또 정부 입장에서도 최근에 공모 리츠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네.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개별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개별 리츠의 혜택으로 인해서 리츠를 보유한 ETF도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리츠 ETF도 역시 이제 연금이나 계좌에서 당연히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에 대한 거는 똑같이 받을 수 있고요. 국내
ETF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는 어떤 게 있어요? 상장되어 있는 국내 리츠 ETF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랑 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채권 토탈 리턴, 채권 국채까지 같이 포함한 종목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유일한 네네. 리츠 ETF인가요? 네, 국내 리츠. 네, 리츠. 그 19개의 종목 중에서 일부라도 편입한 리츠는 이 두 종목이 유일하다시피 해요. 아직 유일합니다. 공교롭게도 또 미래에셋 거고. 아, 그럼 공격해도 제가 이렇게 갖고 오려는 건 아닌데 리츠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 리츠는 타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AUM이 높아요. 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몰린 자금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건데 이게 그래도 인기를 많이 끌었나 봐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인 게요. 안정적이잖아요, 부동산은. 네네네. 그리고 배당도 잘 주는 편이고 연금 투자에서도 되고 또 국내 리츠는 유일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좀 선도자? 파이오니어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자금을 이렇게 많이 모으지 않을까. 최근 3개월 싶었어요. 수익률이 13.4%예요. 그러면은 현재 상장되는 리츠 ETF 중에서는 가장 수익률이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최근 그럴 3개월.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국내 리츠가 워낙 수익률이 좋다 좋아, 보니까 이 리츠도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상품도 당연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사실 분배금을 제외하고 그냥 가격으로 수익률을 때린 건데 분배금 더하면은 더 높아지죠. 리츠를 꼭 굳이 해외로 눈 돌릴 필요 없이 네, 우리나라 국내 사회도 상장된 것들이 많아서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국내 리츠 ETF는 상품이 계속 나올 수가 있나요? 상장된 리츠 종목 자체가 많아지면은 네네네. 이제 아마 리츠도 그냥 리츠 ETF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리츠라든가 혹은 뭐 물류 리츠라든가 주거용 리츠, 아파트 리츠 이런 식으로 다변화될 여지가 얼마든지 크다고 봅니다. ETF를 발행하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다변화된 상품을 내므로써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더 선택권을 넓혀드리려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숙명이기 때문에 리츠 시장이 성숙하고 더 활발해지면 국내 리츠 시장도 다변화될 것입니다. 그렇지. 리츠가 저도 예전에 이걸 이제 처음 리츠 나왔을 때부터 취집하면서 취재를 했었는데 그동안 관련법도 굉장히 많이 수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온 상품 중에 하나인데 시장이 불안할 때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도 높고 최근 상장하면 공모도 그렇고 다 잘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이제 ETF 상품도 굉장히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그동안에 글로벌 리츠 상품들을 그 ETF가 많았다고 하면은 네. 이제 국내 리츠 상품을 묶은 ETF도 나왔고 수익률도 괜찮다. 앞으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ETF 상품인 것 맞습니다. 같다. 그것도 예. 무엇보다도 사실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할 때는 배당에 대한 니즈가 어느 정도 아까 전에 크잖아요. 연금펀드에 넣은 것만 해도 보면은 네. 단순하게 지금보다는 좀 뭐 미래를 두고 투자할 만한 네네. 그런 ETF 상품으로는 적합하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고 앞으로도 쭉 더 시리즈가 남아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또 한번 또 새로운 리츠 상품을 한번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구원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